묵분꾼 몽도원도 몽도원도의 검산 현실을 걸었던 학사 성삼문이 되죠. 외죽번 정사는 삶과 꺾이지 않는 것들. 안평대군과 성삼문은 1418년생이고 세종 주기년에 두 사람이 태어났고 성삼문의 고향은 충남 홍주, 홍성. 그래서 성삼문을 때문인지 그 충청도 홍성을 충절의 고장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홍산무는 조선 전기 39살의 나이에 죽는데 안평대군은 36살의 나이에 죽고 어, 아주 불운한 천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마도 조선 시대뿐만 아니라 음, 한국사를 통틀어 가장 처참하게 멸문지화를 당한 그것도 승절을 지키거나 아니면은 그 자신의 어떤 의지 이런 것에 의해서 아, 그 현실에 굴하지 않는 성산문이 문신이 아니라 무신이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이순신 같은 장군이었다거나 이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 왜 그러냐면 성산문은 조부가 무덤에서 파헤쳐 참수되고 아버지 성은 아버지 그다음에 성산문의 형제 성산문의 네 아들 역시 다 죽임을 당한 멸문지화를 겪게 되는 물론 다른 뭐 백팽년이나 이게 하의지 같은 사람도 똑같은 과정을 겪었지만 유독 성사문한테 그런 게 그 딱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은 성산문이 그 넘버 원이었다. 어떤 측면에서 그랬을까? 1447년 이 몽유도 원도를 그 안견이 그리게 되는데 이때가 이제 4월이고 이 지금 현실적인 데서 산의 끝부분을 탑 정상 부분을 딱 보여준 절개를 나타낸 요 정상 부분. 고원에 들어가는 길, 동굴이 있고 그 산의 정상을 보여줍니다. 1447년 8월에 문과 중시 시험을 보는데 그 문과에 갑을 이렇게 있는데 성산문 이름이 맨 앞에 거론이 되는 걸로 봐서 성산문이 장원급제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자료를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성사문이 찬시를 쓰는 과정에서 아침에는 도원도를 보고 저녁에는 도원기를 읽었다. 이거를 두 번 반복해요. 짧은 찬문, 시는 아니고 찬문인데. 그리고 성산문의 그 서체는 안평대군의 그 시문 서체와 비슷하다. 안평대군은 몽유도원의 제문과 시문의 서체를 좀 비슷하고, 그 다음에 발문의 서체는 옆에 있는데 좀 정자로 쓰는 형태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주의 그 산시가 나오는데, 두 사람은 같은 종이를 사용을 했고, 발문 기준으로. 제문과 시는 그냥 비단에다가 바로 썼기 때문에 좀 특이하고 또 안견이 이 몽유도 원도를 그린 것 역시 비단에 그렸기 때문에 오랫동안 잘 보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447년 음력 4월 수성궁 동쪽 서재 막 완성된 안견을 그린 말이다. 왜 수성궁이 나왔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AI가 지금
뭐 어떤 부분은 맞고 어떤 부분은 틀린데 뭐한 8, 90%는 맞는 것 같고 나머지 10에서 20%는 30%로 세는 것 같습니다. 안평대군 내 시문의 결을 닮았는데 팩이 안으로 잠기지 않고 앞으로 나간다. 꿈은 지나갔으나 그림은 납니다. 성삼문 글은 읽고 끝나지만 길을 읽는 동안 사람은 움직입니다. 남들이 안개 속 복숭아 꽃을 볼 때 29세의 젊은 흑사는 도원으로 가기 전 반드시 지나야 하는 어두운 협곡을 금시했다. 29세. 음, 그 시선의 교차, 이상을 쫓는 자와 현실을 직시하는 자, 안평대군, 이상을 쫓는 자, 무릉도원을 본 사람, 성감, 현실을 직시하는 자, 그림 우측 안개의 무릉도원, 돌아보면 길이 사라질까 두려워. 그림 좌측의 검은 바위와 날카로운 능선, 길이 끊기는 곳이 가장 진짜 같다고. 그 안평대군의 발문에 이제 도원기, 만약에 성산문이 본 도원도가 몽유도원도고 도원기가 안평대군의 발문이라면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평대군이 도원에 들어갈 때 인우 박팽년과 함께 말을 타고 들어가요. 어떤 식으로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말을 타고 갔다고 얘기를 본인이 그렇게 발문에 썼으니까. 그리고 이제 동굴을 통해서 들어가자 도원이 나타났는데 누구를 만나냐면 신숙주와 최항을 만났나? 하여튼 신숙주와 한 사람을 만났는데 성산문은 아닌 것 같아요. 성산문. 안평대군과 성산문이 나이가 같고 그런데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는데 내가 그걸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못해서 서체 특이하게 시문의 서체가 비슷하다. 두 개 놓고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특히 이 몽유도원도의 찬시나 찬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차피 안견은 이제 몽유도 원도를 그린 거고 나머지 22사람 안평대군을 포함한 21명의 그 문인인 또는 뭐 버사 근데 이적도 문인이었고 대부분 다 문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최운가 그런 스님만 빼놓고는 그 모든 사람들의 친필이 하나의 그 현재 지금 천리대 일본 천리대에 보관돼 있는 그 시문 산시 산문들이 몽유도 원도와 함께 두루마리로 이렇게 이 표구는 일본 말이라고 하니까 정황이 돼서 그걸 다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참고한 것도 역시 그 시조 사랑인가 블로거님의 내용을 통해서 그 확인을 한 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상당히 조선 전기의 서체에 관해서 문신들의 서체에 관해서 아, 거의 한눈에 좀 볼 수 있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몽유도원도라는 주제를 놓고 그 문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 이제 뭐 그 문인들의 어떤 이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세종 29년에 1487년에 얼만큼 그 뭐랄까 조선 전기 문해 부흥 같은 어찌 보면 1415세기 중반인데 이탈리아의 르네상스가 그 즈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11, 12세기 중세 시대를 딱 해서 건너뛰는 상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선에도 그렇고 명나라에도 그런가. 어쨌든 뭐 조선의 르네상스가 세종조다라고 하면 이때 몽유도 원도가 마치 피크 같은 느낌이 든다. 1447년에 예를 들어서 누구야? 레오나르도 다빈치 예, 천지창조.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 같은 경우가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그런 그림이다라고 보면, 이 안견이 그린 몽도원도는 조선의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그림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안타깝게도 음, 왕도 정치가 무너지는 거죠. 결국에는 왕도 정치가 왜냐, 어, 아주 그 실질적으로 보면은 단종이 죽고 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역사적인 어떤 굴곡이 아주 심하게 어, 일어나고 뭐 그런 과정을 거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서체에서는 안평대군과 성산문의 서체가 좀 비슷한 점이 있다. 비교해 볼 만하다. 참된 꿈은 다시 갈 수 없는 곳에 존재한다. 현현과 이상. 꿈은 사람을 속이지만 참된 꿈은 오히려 현실을 드러내는 즉시와 실상. 단단한 글은 결국 단단한 운명을 부른다. 1418년 충청도 홍주 출생. 하늘이 세 번 나왔느냐라고 해서 산문이라고 이름을 줬다. 35년 생원시. 그 생원시에 35년에 그 합격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집현전 학사 중에는. 1438년 문과급제. 세종의 부름을 집현전 학사 발탁. 1448년 문과중지에서 장원급제.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 장원급제가 맞는 것 같아요. 그 1447년에 장원급제를 했다라는 거는 그 많은 집현전 학사 그 당시에 19명이나 20명이 이제 시험 보고 문과 외에도 다른 문과나 이런 데서 시험 봤는데 그 중에서 넘버 원이었다. 1447년에 성산문의 나이는 29살이고, 이게 문과 중시라는 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관료들이 보는 시험,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어, 과장은 사람을 뽑지만, 글은 이미 경을 오래전에 뽑았구나. 남편들. 문제야. 피 흘리기 전 학문적 헌신으로 증명된 14번의 여정. 요게 흥미로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믿거나 말거나 전 부분이 있는데 1442년에 세종이 집현전 학자들한테 그 북한산 그 인근인 것 같은데 그 불교 암자에 가서 책이나 읽어라 이런 식의 쉽게 말하면 어, 우리가 뭐 사법고시 보려고 절에 들어가서 공부하던 사람들이 옛날에는 좀 많이 있었죠. 그런 스타일로다가 네, 어떻게 보면은 절에 들어갔는데 그게 1442년인 게 좀 우연하고, 그는 사실관계로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 즈음에 이제 요동에 있는 그 학자, 황찬? 한리막서 황찬을 13차례나 만나기도 했고, 또 이 한편으로는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 한글 창제, 쉽게 말하면 훈민정음 창제에 관해서, 신미라는 그 사람, 김수원의 형이고, 특이하게도 이 찬시 찬문을 쓴 이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거사 이적. 근데 이 사람이 공조 참판을 지낸 사람인데 형판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사람입니다. 이적이. 나이도 많고 찬시를 썼으니까. 근데 특이하게도 이적의 누이라는 거는 누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동생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김수원과 신미의 아버지한테 결혼을 해서 그러니까 신미가 이제 생길이 되는데 김수원이 1410년생인데 김수원은 이제 그러니까 신미는 더 전인데 신미가 이제 그 불사하고 관련된 세종시대의 불교와 관련된 소요나무나 이런 걸 관련된 어떤 많은 일을 하게 돼요. 근데 그거 관련해서도 어, 안평대군이나
세조가 신미를 상당히 존경했다라는 그게 이제 조선왕조실록에 나오는데 그런 부분도 이렇게 같이 맞물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연 세종대왕은 왜 훈민정음을 만들었을까라는 퀘스천 마크. 개인적으로는 그 최만리가 이제 세종대왕한테 훈민정음 쓰면 안 돼요라고 상소할 때 왜 그 설총의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조선왕조실록에 설총의 글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으면서 왜 훈민정음에 대해서 그렇게 말이 맞냐 하고 그런 상소를 하는 사람들을 다 감옥에 보내죠. 세종대왕이 좀 뚝심이 있었던 것 같고. 근데 한편으로는 일본 문자에서는 그 설총의 그런 어, 이두 문자라고 해야 되나? 그걸 차용한 히라카나 가타카나 같은 문자가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일본 문자는 초성 중성의 문자예요. 종성이 쓰이는 거는 한자 음에서만 거의 종성이 쓰이고 다 안 왔다가 뭐 이런 식으로 다 초성 중성인데 특이하게 그 훈민정음은 초성 중성 종성 문자를 활용해서 문자 글자를 만들었다라는 게 이제 퀘션 마크인 거고 특이하다라는 부분. 어쨌든 세종대왕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문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조선에서도 그런 문자가 좀 있어야 된다. 근데 그 문자를 어쨌든 누가 만들었든, 세종이 만들었든, 아니면은 세종과 뭐 집현전 학자들이 만들었든, 뭐 신미, 그 스님이 도와줬든, 아니면 어떤 도움을 받았든, 일단 훈민정음이 만들어진 건 사실이니까. 그게 놀랍다라는 거, 놀라운 사실. 팩트 자체는. 그래서 1443년에 이제 훈민정음을 반포하고, 여기에는 1446년은 아마 훈민정음 해례본 이걸 쓴 것 같은데 이건 1443년이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풍절은 하루아침에 결심하였다. 왕의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국경에 수도 한번 넘나든 지독한 기계적 헌신이 시작했다. 그 당시에 1442년 정도로 보면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25살 정도밖에 안 된 거죠. 신숙주하고 신숙주가 한 살 더 많죠. 1417년생이고, 신숙주는 수양대군과 같은 나이. 그렇습니다. 새벽보다 먼저 당도한 칼, 무너진 수성궁이군. 이 수성이 왜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세종의 유언, 백악관 문종들을 이을 어린 원선을 집현전 학자들에게 거듭했다. 문종은 이제 고명 대신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세종은 집현전 학자들에게 좀 부탁을 했다. 저리가 있으니까. 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 같고. 1453년 대유정난 수양대군이 김정수를 사살하고 권력을 잡아. 패션마크 하나 중에 김종서는 그 당시에 그 72세의 나이였다라고, 아, 72세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김종서를 호랑이에 비교해서 수양대군이 강성과 김종서의 강함을 둘이 부딪혀서 마치 이제 용호상박하는 그런 관계를 형성을 하는데 실제 김종서가 72세였으면 조선시대에 72세였다라고 하면 과연 김종서가 어떤 위험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 그 거의 뭐 노인을 그냥 사살한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조금 현실 관계가 좀 아, 패션 마크가 드는 그런 느낌입니다. 당시에 조선 초기에 72세의 나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60대 죽는 경우가 많은데 72세. 어쨌든 그렇습니다. 꿈이 정말 안평대군의 집안은 멸문되고 몽유도 원도는 영원히 말려들어. 몽유도 원도는 어디로 갔을까요? 소설에서는 대잠에 이렇게 봉인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좀
꾸려나가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임진왜란과도 연결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하는 모든 이야기는 다 소설과 관련된 거지 정사는 아니다. 정사가 한 70%, 나머지 30%는 불화다. 도원을 논하던 학사들의 길은 피비린내 나는 현실이 뭐가 짜고 이것도 너무 무리인 거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 몽유도원도에서의 계유정난과 연루된 사람은 세 사람. 안평대군, 김종서, 이연로 이렇게 세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단종 복위운동과 연루된 사람 역시 성삼문, 박팽년, 이계 이 세 사람이에요. 여섯 명. 나머지 23명 중에 6명 빼면 17명은 그냥 무난하게 무난하게 살았다. 더군다나 이 대부분 다 문신들이니까 문신들은 녹봉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낙향하는 경우는 드물죠. 그러니까 다 결국에는 잘 먹고 잘 살았다. 하지만 잘 먹고 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나름대로의 어떤 역할을 했겠죠. 세조 때부터 시작해서 성종까지 이어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물론 나이가 많아서 이제 그 전후에 바로 죽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궁극적으로 보면은 실질적으로 개유정난이나 단종복위운동에 연루된 사람은 많지는 않지만, 근데 그 정난과 그 복위운동에서 예를 들어서 김종서든 안평대군이든 성삼문이나 박병현 같은 사람들이 3대가 멸문지화 당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워낙 이게 그 파급 효과가 크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형법이 있어가지고 죄진 사람만 죄를 받는다. 그러면 그냥 김종서만 딱 잡아놓고 반역이니까 사형 뭐 이런 식이었으면은 그게 그렇게까지 세조가 욕먹을 일이긴 하지만 아, 시대 상황이 그러니까. 근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그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연루가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의 수십 명이 다 몰살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깝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세를 안고 통곡하며 찬탈자의 녹봉을 곳간했었다. 이게 이제 성상문이 충절 얘기를 하면서 나오는데 승정원 됐습니까? 예방승지로 단종의 국세를 안고 조정에서 소름하여 통곡하다. 주상이 아직 계시고 우리가 있으니 보기를 도마다 실패하면 그때 죽어도 죽지 않다. 라고 제 성사문이 위기투 앞에서 아주 한 여러 사람인데 이 당시에도 한 1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10명 플러스 곱하기 10명, 20명, 그러면 한 200명 아주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죠. 세조가 주는 녹봉을 올베로 표시만 해둔 채 집근처 곳간에 별도로 쌓아놓고 단한 술도 손대지 않았다. 소양대군 축하에는 올로 이창했다. 연회장의 운검, 백나라 사신, 송별의 일자인 암살의 토지. 1456월 창덕궁 백나라 사신 환성연회에서 성삼문의 아버지가 무인인데 이제 성삼문 아버지가 이제 그 운검 자리 성승이 그다음에 김문기 역시도 그 죽임을 당하죠. 무장인데 그렇지만 배치를 해서 세조를 암살하려고 했었는데 암살이 이제 불발되죠. 왜냐하면 어쨌든 운검을 세우지 않는다 이렇게 됐으니까 그 이후에 이제 김질의 고발로 하여 무산되고 체포가 돼서 의중부에 체포돼서 아, 죽임을 당한 어열형 아주 불에 달군 쇠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정명을 보 6월 2일 체포 불에 달군 쇠로 다리를 뚫고 팔이 잘려나간 가옥관 형벌
정신이 단단한 극심한 공부로 세조를 향해 돌을 뿌리고 과거의 동지 신수를 반했다라는 명을 기대를 걷지 않았다. 음, 수성궁이 왜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 사람이 제가 수십 명의 생각을 건다. 50년 6월 8일 군기시 군기강 북한에 서해령 목격 사지가 시킨 형벌. 그리고 뭐 곳곳으로 그 시신이 아 뭐라고 해야 되나 소수 소수가 된다고 하나. 소수는 머리고 소신이 되는 거. 몸신자를 써서 사육신 박팽현 이게 하우지 유성원 김문과 함께 현장에 있을 것을 합시다. 사육신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어요. 어쨌든 사육신의 묘도 뭐 김시숙하고 관련된 이야기가 있고 절대적 애가 아버지 성승 동생들 아들 거의 다 몰살을 했다. 그래서 성산문 내 고향 흥주를 충절이 고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사진은 뭐, 이름, 낙낙장송이 되어 백설이 만gon할 때, 고가 청청하리라. 훌륭한 시조죠. 정몽주의 시조, 그 다음에 성상문의 시조, 아주 대표적인 시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팔도로 찢긴 육신, 조선 전역에 심어진 절의 씨앗, 하얀 노란된 돌이 돌림당한 시신 일부의 김치수 몰랐어요. 자신 논산, 팔도로 보내기 시신 중 한쪽 다리가 안 닿는 정도. 대유정난 때 김종소의 다리 역시도 한다리 세종에 있는 한다리라는 마을에 또 안장되기도 하고 또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흥남홍성 노은 생가터 그다음에 노군서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어진 이론에 저는 제일이 충신호바다. 1450년 멸문지화를 당하고 나서 1691년 숙정 17년에 이제 사림에 문제를 해서 복원이 되고 영조 때에 이제 이접한소에 추징되고 충문이라는 시호를 받고 단중인인 장릉 충신단에 공식 배양되는 정조 때 당대 영세에서 완벽히 패배했으나 영원 역사에서 완벽히 승리. 어쨌든 다시 복원이 되죠. 그런 복원의 과정은 어찌 보면은 숙종대에 이제 복원이 되는데 대유정난과 단종 포기 운동이 동시에 그 음, 복원이 되는 그것도 특이한 부분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죄를 주고 나중에는 복원을 시키고 복원시키는 그런 사례를 좀 더 찾아보면 흥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림은 안개 속으로 사라졌으나 꺾이지 않은 무슨 역사다. 보는 결국 이 세상 안에 없었구나. 태연장으로 향하는 그는 아름다운 꿈, 현실이 칼날 앞에 찢겨나가지고 현실을 지키겠다는 사람 스스로 어렵은 눈바위에 낙낙장송이죠. 안평대군의 꿈은 끝내 도달하지 못할 광장으로 남았으나 성사문이 단단한 표암흑은 후대 조선이 걸어가야 할 법은 길이죠. 어, 아주 그림이 멋지는. 이게 몽이도 원도의 그림인데, 그래서 이게 이 그림은 조금 좀 AI가 잘못 해놨네. 나무가 없는데, 나무를 갖다가 몇 그루를 갖다가 또는 특이한.